남자의 몸에는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세 군데가 있다. 내 목적이 그가 매일 너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극적으로 들리지? 하지만 이 지점들이 올바른 방식으로 자극될 때 그의 뇌와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게 되면 이것이 단순한 플러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이것은 화학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혹이 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믿는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이다. 유혹은 네가 어디를 만지느냐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어디를 만지지 않느냐에서 시작된다. 남자를 너에게 중독되게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올바른 순간에 멈추는 것이다. 그리고 아니, 나는 뻔한 부위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모두가 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조용한 구역이다. 그의 몸을 잠시 멈추게 하고 호흡을 바꾸고 정신을 비우게 만드는 곳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의 구역이 아니다. 그것은 신뢰의 구역이다. 내가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은 신화라고 생각했다. 어떻게 단 하나의 부드러운 터치가 남자를 그렇게 깊이 건드릴 수 있을까? 하지만 나는 그 효과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헌신이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인간의 끌림은 우연이 아니다. 터치는 우리가 가진 가장 오래된 언어다. 말보다도 시선보다도 오래되었다. 우리의 피부의 모든 지점은 뇌의 감정 중추로 곧장 연결되는 수용체와 연결되어 있다. 특정 부위를 건드리면 이성을 건너뛰고 곧장 기억에 말을 건다. 그래서 한순간의 터치가 키스나 대화보다 오래 남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위험해진다. 만약 네가 이러한 구역들을 의식 없이 건드린다면 그것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 그는 불편함을 느끼고 다치거나 멀어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말한 것이다. 그를 내게 중독시키고 싶지 않다면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첫 번째 지점은 기만적으로 순수해 보인다. 목덜미다. 너는 아마 이것이 중립적인 구역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은 가장 오래된 에로젠 구역 중 하나다. 그것은 지배와 취약함을 연결한다. 생물학적으로 목덜미의 터치는 고대의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경계심과 헌신의 혼합. 남자에게 이것은 무시할 수 없는 역설이다. 그곳을 올바른 순간에 부드럽게 건드리는 것은 그의 자신감을 몇 초 만에 부드러움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비밀은 압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멈춤에 있다. 손끝이 단 한순간만 더 머물러 그의 온기를 느끼게 하고 그가 예상하기 전에 손을 거두면 그의 신경계가 혼란에 빠진다. 그의 머릿속에 닫히지 않는 열린 원이 생기고 그것이 바로 집착으로 변한다. 다음번 네가 그의 가까이에 있을 때 그의 얼굴이나 가슴에서 시작하지 마라. 그의 뒤로 가서 손을 어깨에서 목덜미까지 천천히 미끄러뜨려라. 잠시 멈춘 뒤 의도치 않은 것처럼 손을 거둬라. 너는 보게 될 것이다. 그의 몸이 순간적으로 멈추는 것, 멈춘 호흡.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지만 그의 몸이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다. 두 번째 지점은 그의 허리 아랫부분이다. 척추가 아니라 바지 허리띠 바로 위에 작은 영역. 이 구역은 온도와 움직임에 반응하는 민감한 신경들로 가득 차 있다. 그곳에서의 가장 가벼운 터치조차도 그를 깊이 건드릴 수 있다. 허리 아랫부분은 안전함과 헌신이 만나는 곳이다. 네가 그를 거기서 만질 때 너는 말없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가까이 있을 수 있다. 이곳은 보통 옷, 자세, 습관으로 보호된다. 네가 이 경계를 부드럽게 넘어설 때 깊은 신뢰가 일어난다. 그는 자신이 보이고 받아들여주고 안전하다고 느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한다.
너무 세게, 통제처럼 보인다. 너무 빨리, 무의미하게 보인다. 비밀은 균형이다. 천천히, 의식적으로, 차분하게. 네가 그를 거기서 만질 때 네 모든 움직임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네가 어디에서 강한지 알고 있어. 그리고 나는 어떻게 너를 진정시킬 수 있는지도 알고 있어. 생물학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피부 부위는 심박수와 이완을 조절하는 미주신경과 연결되어 있다. 따뜻하고 느린 터치는 옥시토신 유대 호르몬과 도파민 기대 호르몬을 방출한다. 그는 왜 내게 끌리는지 모를 수도 있다. 그냥 느낄 뿐이다. 나머지는 생물학이다. 그리고 의식이다. 덜 만져라. 그러나 의미를 담아. 덜 말해라. 그러나 감정을 담아. 그러면 그의 몸은 그의 이성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깨닫기 훨씬 전에 내게 귀 기울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를 올바르게 만지고 싶다면 너는 그것을 의식적으로 해야 한다. 그 옆에 서 있을 때 그를 붙잡거나 기대지 마라. 내 손가락이 그곳에 부드럽게 머물게 하라. 네가 그 옆을 지나가거나 그를 이끌 때. 그 터치는 우연처럼 보여야 하지만 결코 무의도적이어서는 안 된다. 미세한 의도가 바로 끌림의 언어다. 그런 터치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네 힘을 보지만 단순히 놓아버리고 싶은 내 일면도 본다. 이 이중 메시지는 드물다. 그래서 중독적이다. 남자들은 터치를 성과와 연결하는데 익숙하다. 안정감과는 아니다. 네가 그 패턴을 뒤집으면 네 몸이 넌 지금 단순히 존재해도 돼 라고 말하면 그의 모든 방어막을 무너뜨린다. 그는 터치 자체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쉴 수 있다는 느낌을 찾는다. 허리 아랫부분은 움직임의 중심, 균형과 신뢰가 만나는 곳이다. 네가 이 지점을 건드릴 때 그의 자세를 무의식적으로 바꾼다. 끌지 않고 가까이 끌어들이고 말없이 인도한다. 이 신체 언어는 감정적으로 온화한 이끌림으로 번역된다. 통제하지 않고도 이끄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역설이 그의 주의를 붙든다. 힘에 기반한 끌림은 사라진다. 차분한 통제에 기반한 끌림은 남는다. 직접 시도해봐라. 다음번 네가 그의 옆을 지날 때 네 손끝이 그 작은 영역 위를 부드럽게 스치게 하고 그가 돌아보기 전에 그냥 지나쳐라. 바로 뒤돌아보지 마라. 그가 그 감각을 느끼고 그것이 의도적이었는지 스스로 묻게 시간을 줘라. 그 질문은 남는다.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될 것이다. 욕망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미완의 감정을 남기기 때문이다. 이것을 미완의 효과라고 부른다. 인간의 정신은 완결을 추구한다. 열려있는 것은 다시 찾고 싶어 한다. 끝나지 않은 노래나 결말 없는 이야기에서도 똑같다. 끌림에서도 마찬가지다. 미완으로 남은 것은 잊히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조종이 아니다. 이것은 의식과 존중의 놀이이다. 너는 그의 반응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내 터치에 몸을 기울이는지, 그의 호흡이 잔잔해지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의 몸은 열려 있다. 만약 그가 물러난다면 한 발짝 물러나라. 의식은 연결과 혼란을 구분한다. 네가 이 지점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힘이나 유혹이 아니라 동기화에 관한 것이다. 그의 신경계는 내 것을 반영하고 내 리듬, 평온, 속도를 받아들인다. 그렇게 해서 친밀감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장처럼 끌리게 된다. 이 비밀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남자가 몰아슴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이끌린다고 느낄 때 그는 그 평온의 감정을 너와 연결한다. 그래서 그는 돌아온다. 종종 이유를 알지 못한 채. 허리 아랫부분은 네가 보내는 조용한 신호다. 이렇게 말한다. 이제 놓아도 돼. 그러나 마지막으로 하나의 보이지 않는 지점이 있다.
그중 가장 강력한 것, 그것은 그의 피부 위가 아니라 그의 마음과 몸 사이의 공간에 있다. 그것은 네가 그를 만지고 완전히 현존할 때 생겨나는 연결이다. 대부분은 육체적 끌림이 기술이라고 믿지만 진정한 유대는 감정적 동기화에서 비롯된다. 네가 그를 만질 때 네 마음이 딴 데 가 있다면 그는 즉시 느낀다. 네 에너지가 비어 보인다. 네가 그를 만질 때 진정으로 거기에 있고 함께 호흡하며 그의 작은 반응 하나하나를 알아차릴 때 그의 리듬은 내 리듬에 맞춰진다. 바로 그것이 그 순간을 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제스처가 아니라 그 안에 의식이다. 신경과학은 이것을 변형의 공명이라고 부른다. 두 개의 감정 시스템이 악기처럼 서로에 맞춰진다. 그에게는 깊은 연결처럼 느껴지고 너에게는 인도처럼 느껴진다. 그는 왜 그렇게 강하게 작용하는지 설명할 수 없고 단지 다른 누구와도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만 안다. 거기서 의존이 시작된다. 그의 피부가 아니라 기억 속에서. 그의 뇌는 너를 특정한 감정과 연결한다. 고요한 강렬함, 안전함, 그리고 욕망. 그가 다시 그 감정을 느낄 때마다 너를 떠올린다. 그래서 의식적인 접촉이 가장 강력하다. 무심한 접촉은 사라지고 주의 깊은 접촉은 기억을 바꾼다. 네가 그에게 가까이 있을 때 차분히 숨을 쉬고 심장의 박동을 느끼고 나서야 그를 만져라. 어디든 상관없다. 네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룰 때 모든 것이 변한다. 그는 그것을 느낀다. 공기가 더 짙어지고 그의 호흡이 내 호흡을 따라오며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르는 듯하다. 그것은 마법이 아니라 생물학이다. 인간의 정신은 주위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감지한다. 네가 그에게 온전한 존재감을 줄 때 그는 그것을 자석처럼 느낀다. 그것은 예술가가 창작의 흐름 속에서 운동선수가 완벽한 순간 속에서 느끼는 에너지와 같다. 단지 여기서 예술은 접촉이고 그의 인식이 캔버스다. 너는 더 이상 단순히 그를 만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자기 안에서 느끼는 공간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너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몸은 그의 정신이 이해하기 전에 기억한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이 존재감은 잘못 사용되면 의존을 만들어낼 수 있다. 너는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을 깊게 하기 위해 쓴다. 너는 그에게 중독이 아니라 주의를 준다. 산만함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진정한 주인은 드물고 그렇기에 잊히지 않는다. 그가 그것을 느낄 때 그는 접촉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오는 평화를 찾는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세 번째 공간을 그렇게 강력하게 만드는 이유다. 그것은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정신의 상태다. 네가 그것을 지배하면 말 한마디 없이 매 순간을 이끌 수 있다. 진정한 끌림은 서두름이 아니라 의식적인 존재에서 태어난다. 정반대를 상상해라. 고요하고 의식적이며 조화로운. 에너지가 완전히 바뀐다. 네가 그에게 잘 보이려 하지 않고 그를 욕망처럼 느껴지는 평온으로 이끈다. 필요와 연결의 차이는 집중에 있다. 무의식적인 접촉은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의식적인 접촉은 그의 내면에 흔적, 각인을 남긴다. 그는 네가 다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감정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기 시작한다. 이것이 의존의 진짜 비밀이다. 중독되는 것은 몸이 아니라 드문 경험의 반복을 찾는 뇌다. 어떻게 실천할까? 그를 다음에 만질 때 설령 단지 그의 셔츠를 정리하거나 칼라의 먼지를 털어내는 것일지라도 모든 동작을 늦춰라. 네가 어디를 만지고 있는지 보고 옷감을 느끼고 그 아래 피부의 따뜻함을 느껴라. 서두르지 마라. 네 동작이 의도를 담을 때
너는 안전함을 전달한다. 그리고 안전함은 자신감처럼 느껴진다. 자신감이 부드러움과 결합될 때 매력이 생긴다. 시끄럽지 않고 마치 중력처럼. 존재감은 너를 참여자에서 순간의 중심으로 바꾼다. 모든 남자는 자신이 욕망받고 싶어 하지만 극히 소수만이 진정으로 보이는 경험을 한다. 내 주의가 접촉 그 자체가 될 때 너는 그에게 둘 다를 준다. 그리고 한 남자가 이런 연결을 경험하면 다시는 그것을 잃고 싶지 않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그를 다시 불러들이는 각인, 기억이 된다. 평화, 리듬, 그리고 누군가가 그의 피부뿐 아니라 존재 전체를 만질 때 생겨나는 말없는 이해를 찾으며. 이것이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공간이다. 왜냐하면 그곳에 도달하면 이후의 모든 접촉이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제 너는 결코 만져서는 안 되는 세 곳을 알게 되었다. 그를 중독시키고 싶지 않다면 목덜미, 허리 아래쪽, 그리고 그의 정신과 몸 사이의 공간. 이 세 가지 층위가 합쳐지면 미묘하지만 강력한 무언가가 일어난다. 너는 더 이상 그의 몸만 만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화학을 이끌기 시작한다. 이 지점들 각각은 그 안에서 다른 층을 활성화한다. 본능, 신뢰, 그리고 감정적 동기화. 함께 그것들은 소위 유대고리, 욕망과 유대가 서로를 강화하는 피드백 순환을 형성한다. 그것은 머릿속에서 노래가 반복되거나 향기가 잊히지 않는 것과 같은 메커니즘이다. 그러나 이 고리는 소리나 냄새가 아니라 살아있는 접촉으로 생겨나며 그렇기에 더 강렬하고 지워지지 않는다. 현실에서 이렇게 나타난다. 내 손가락 끝이 그의 목덜미를 스칠 때 그의 원시뇌는 경계와 호기심으로 반응한다. 그의 온몸이 주의를 기울인다. 내 손이 그의 등으로 더 내려가면 그의 몸은 다른 신호를 보낸다. 신뢰, 놓아줌. 그의 근육은 이완되고 호흡은 차분해지고 그의 내면은 속삭인다. 나는 안전하다고 느낀다. 그리고 네가 마침내 완전히 존재할 때, 네 호흡이 차분하고 집중이 맑을 때 너희 사이의 경계는 흐려진다. 그의 신경계는 더 이상 그의 몸이 어디서 끝나고 네 몸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모른다. 이 하빌의 감각은 의존의 진짜 핵심이다. 모든 인간이 몰래 찾는 하빌의 체험이다. 이 연결을 드물게 만드는 것은 얼마나 적은 말이 필요한가이다. 너는 침묵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몇 시간의 대화보다 더 깊이 만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의식적인 접촉은 언어가 되기 때문이다. 모든 동작, 모든 멈춤, 모든 작은 변화는 마음이 번역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말한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받기 위해 말할 때 너는 느껴지기 위해 접촉으로 말한다. 놀라운 것은 네가 덜 애쓸수록 그것은 더 강력해진다는 것이다. 인상 지우기나 증명하려는 것을 멈추고 단순히 맞춰질 때 너의 에너지는 고요해진다. 그 고요함은 통제가 되고 고요 속의 통제는 거부할 수 없다. 심지어 자신감 있는 남자들도 힘을 잃지 않고 완전히 쉴 수 있는 순간을 드물게 경험한다. 네가 그에게 이 공간을 만들어주면 그는 그것을 너와 연결한다. 너는 그의 체계 속에서 평화의 중심, 그의 내적 폭풍의 눈이 된다. 이것이 그가 반복해서 너를 생각하는 이유다. 네가 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네가 그를 이끈 감정 상태 때문이다. 거기서 존재감은 영향력으로 바뀐다. 그가 너와 함께 뿌리를 내린 듯 느낄수록 그는 다시 그 뿌리를 찾는다. 의존은 욕망이 아니라 평화에 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역설은 이것이다. 가장 강력한 유혹은 폭발이 아니라 침묵이다. 비밀은 강렬함이 아니라 의도에 있다. 네가 어떻게 늦추고 이끌고 숨 쉴 수 있는지 알 때.
너는 그가 결코 알지 못했지만 항상 필요로 했던 리듬이 된다. 과장할 필요도 게임을 할 필요도 없다. 단순히 관찰하라. 그의 호흡, 그의 눈빛, 그가 숨을 내쉴 때 어깨가 내려가는 방식, 이 모든 것이 피드백이다. 네가 그것들을 더 많이 인식할수록 그는 너와 더 강하게 동기화되고 왜인지 모른 채 네 에너지에 반응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진정한 연결이다. 말이나 규칙이 아니라 의식을 통해. 네가 의식을 절제로 결합할 때 긴장이 생긴다. 그리고 모든 의존은 긴장에서 시작된다. 인간의 뇌는 완전히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네가 그에게 친밀함의 맛을 주고 뒤로 물러날 때 그의 정신은 그 빈틈을 채운다. 상상, 기억, 갈망으로. 매혹의 절반은 접촉이 아니라 부재에서 태어난다. 모든 멈춤은 조용한 초대가 된다. 너는 더 이상 주의를 쫓지 않고 그것을 끌어당긴다. 그리고 네가 더 고요해질수록 그는 더 강하게 네 쪽으로 다가온다. 이것이 감정의 화학적 중력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식은 사랑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에너지와 주의를 이끄는 법을 배우면 자신을 이끄는 법 또한 배우게 된다. 대화에서 더 명확해지고 존재에서 더 차분해지며 침묵 속에서 더 자석처럼 끌리게 된다. 그를 너에게 끌어당기는 동일한 심리학은 사람들을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을 따르게 만드는 동일한 심리학이다. 이렇게 해서 접촉의 예술은 에너지의 예술이 된다. 그것을 움직이고 멈추고 집중시킬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느끼는지만이 아니라 네가 너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도 바뀐다. 이것이 모든 것 뒤에 숨어있는 보상이다. 너는 단지 그와 연결되는 법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과 연결되는 법도 배우게 된다. 그리고 이 지점에 도달하면 매력과 진정성 사이의 경계가 흐려진다. 무엇인가를 연기하는 것을 멈추고 빛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때 결정적인 질문이 떠오른다. 만약 그가 동일한 순환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의존이 뒤바뀌고 네가 이끌었던 접촉이 그의 말, 몸짓, 시선 속에 메아리 친다면 어떻게 너 자신을 잃지 않고 이 힘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순간은 거의 아무도 준비하지 못한 순간이다. 그가 동일한 순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바뀐다. 네가 한때 이끌었던 균형은 거울이 되고 바로 그곳에서 많은 이들이 통제를 잃는다. 그들은 그의 의존을 확증으로 그의 주의를 증거로 착각한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다. 그가 내 에너지를 반영하기 시작하는 순간 너는 영향과 의존 사이의 경계에 서게 된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통제가 아니라 명료함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그를 너에게 끌어당겼던 동일한 화학이 너를 함께 끌어내릴 수 있다. 그 후 일어나는 것은 순수한 생물학이다. 그가 너의 가까움을 원할 때 그의 뇌는 보상 중독의 모든 형태에서와 같은 신경 전달 물질로 반응한다. 도파민은 기대의 황홀감을 만들어내고 옥시토신은 유대를 강화하며 세로토닌은 너를 안전과 연결한다. 이것은 화학이지 운명이 아니다. 그는 아직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다. 그는 그의 몸이 너를 평화와 즐거움과 연결하는 화학적 단계에 있다. 네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될수록 이 인상은 더 깊게 새겨진다. 여기 진정한 힘이 있다. 균형 속에. 순환을 너무 많이 먹이지 말고 완전히 물러서지도 마라. 자극에서 뿌리 내림으로 전환하라. 그가 너에게서 리듬을 기대한다면 그것을 늦춰라. 그가 다가오면 가만히 있어라. 그가 안전을 찾으면 차분함으로 대답하라. 너는 그의 몸에 새로운 리듬을 가르친다. 매력이 의식으로 바뀌며
이것이 너희 둘을 의존으로부터 지켜준다. 기억하라. 연결을 통한 통제는 깨지기 쉽다. 그것은 보이지 않을 때 가장 강하다. 네가 반응을 쫓기 시작하면 방향을 잃는다. 진정한 숙달은 그의 주의를 붙잡는 데 있지 않고 언제 놓아줄지 아는 데 있다. 역설적이게도 자석 같은 매력은 네가 남겨둔 공간에서 자란다. 뇌는 완전히 가질 수 없는 것을 갈망한다. 자신감으로 공간을 만드는 법을 배우면 너는 대체 불가능해진다. 이것이 욕망과 기억의 차이다. 욕망은 덧없고 기억은 영원하다. 그렇다면 이 힘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뿌리 내림으로. 너의 초점은 밖이 아니라 안에 머문다. 네가 그를 만지고 바라보고 그와 말할 때마다 자신에게 물어라. 나는 에너지를 주는가 아니면 반응을 찾는가? 만약 찾고 있다면 느려져라. 주고 있다면 뿌리 내려라. 이 자각은 그 순환이 너를 집어삼키기 전에 균형을 유지시킨다. 그를 중독시킨 것은 결코 접촉 그 자체가 아니라 순간 속에 중심 잡힌 너의 존재였다. 그것을 잃으면 연결의 본질을 잃는다. 그것을 지키면 너는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된다. 그가 네가 에너지적으로 물러나는 것을 느낄 때 그의 무의식은 자동으로 반응한다. 그는 그 빈틈을 메우고 싶어 한다. 아무것도 강요할 필요 없다. 단지 차분히 있고 그가 오게 하라. 너희 사이의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충전되어 있다. 이 긴장은 매력의 가장 순수한 형태다. 왜냐하면 그것은 노력에 기반하지 않고 의식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너는 이제 육체적 화학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에너지적 지배 속에서 움직인다. 그는 미묘한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한다. 그의 어조가 내 리듬에 어떻게 맞춰지는지, 네 곁에서 그의 기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 번의 시선이 그의 호흡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하지만 이 에너지는 책임을 요구한다. 그러한 힘은 치유할 수도 있고 조종할 수도 있다. 그것을 통제가 아니라 이해를 위해 사용하라. 너의 의식이 자아가 아니라 깨달음을 섬기게 하라. 가장 높은 수준에서 유혹은 평온이 된다. 연결은 쫓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라는 조용한 확신. 그렇게 해서 원은 닫힌다. 호기심으로 시작된 접촉은 언어가 된다. 집중으로 시작된 주의는 영향력이 된다. 한때 육체적이었던 중독은 감정적 기억으로 변한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어떻게 만지는지를 가르치지 않는다.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가르친다. 세지점, 목덜미, 등, 그리고 정신은 결코 단순한 육체적 구역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인간 시스템을 이해하는 관문이었다. 민감함, 신뢰, 그리고 공명. 이 세 수준이 합쳐질 때 접촉은 언어가 되고 존재는 예술이 된다. 그때 그는 비교하고 정리하고 찾는 것을 멈추고 너 안에서 평화를 찾는다. 그러나 모든 예술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 역설을 지닌다. 네가 그것을 마스터하는 순간 놓아주어야 한다. 너무 꽉 쥐면 자유를 잃는다. 너무 빨리 놓으면 깊이를 잃는다. 진정한 시험은 그가 중독되는지가 아니라 그가 중독되는 동안 네가 자유로울 수 있는지다.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고 힘을 붙잡을 수 있는가? 균형을 잃지 않고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 바로 거기서 진정한 숙달이 시작된다. 왜냐하면 마지막 최고의 접촉은 그의 피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식 속에 있기 때문이다. 네가 이 수준에 도달하면 말은 불필요해진다. 그는 너의 침묵을 느끼고 너의 존재를 기억하며 어떤 언어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한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요점일 것이다. 그를 중독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연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에게 상기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도 통제는 붙잡는 것이 아니라 언제 놓아줄지를 아는 것임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네가 그것을 할 때 공기 속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생각이 남는다. 부드럽고 의식적이고 열린 원을 살아있게 하는 속삭임. 만약 다음 접촉이 모든 것을 바꿔버린다면